지난주에 이제 지하수에서 철분이 있는 물까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하수에 철분이 많은 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데 그게 나오면 알거든요. 왜 하냐면은 왜 그래요? 빨개. 지하수에 있는 물은 이가철인데 이거는 그 물에 녹아있는 이온화된 철이고 이게 만약에 산소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산화가 되면서 산화철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을 자체 이온이 산화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쓴다고 했어요? 킬레이트와 구조된 우리가 이제 철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킬레이트 구조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그 유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철을 감싸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 나가 떨어져야 이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킬레이트 철은 킬레이트화된 무기 이온은 흡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더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된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러면은 어제 얘기했던 빗물 과설을 얘기할게요. 빗물은 우리가 뭐 굉장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경 재배에서 가장 좋은 물은 빗물이에요. 빗물이 제일 좋은 물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빗물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이제 북부 유럽 쪽에서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독일에서는 빗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몬순 기후라고 하고 걔네들은 그 대서양에 있는 연안에 있는 특이한 기후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비가 1년 내내 꾸준히 내려요. 그러니까 이 빗물 갖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럽의 강은 이뻐 안 이뻐요? 이쁘죠? 강 주변에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강 보세요. 금강 딱 가보면 어때요? 저기 가운데 물이 흐르죠. 거기서 몇백 미터 지나가야 뚝이 이만한 게 쌓여져 있고 그리고 나서 집이 생기죠. 왜 그래요 이게? 한꺼번에 홍수. 그렇죠. 몬순기후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집중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빗물 사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빗물 저장하는 탱크를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주로 빗물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 지하수를 좀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빗물을 사용하려고 한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농림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4,500톤짜리 탱크를 땅에 묻고 막 이래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게 비용이 온실 짓는 비용보다 탱크 비용이 더 들어가 버리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에 의해서 그 있죠. 1헥타에 4,500톤.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빗물을 쓰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페인을 가봤더니 스페인은 위에다가 그 뭐라고 하죠? 그 불애옥장 같은 거를 잔뜩 키워갖고 그것들이 이제 빛을 못 통과시키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구역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빗물은 약산성이라고 있죠. 식물은 알칼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5.5에서 5.8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빗물 자체는 약산성이에요. 우리가 뭐 빗물이 산성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산성화가 심하지 않는 이상은 식물한테 오히려 좋은 물이에요. 오히려 그 약산성 물들은 식물이 양분 흡수하는데 도와주는 물들이다. 참고로 이 책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 다 들어있는 책이에요. 이거 갖고 2학기 때도 배울 거예요. 이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수돗물 갖고 얘기할게요. 수돗물은 이제 그 수돗물의 원천은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빗물. 하천수죠. 정확히 말하면. 빗물이 이제 하천으로 가서 하천수가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하천수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천수인데 얘들 뭐래요? 중간에 소도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유기물을 걸러내요.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거는 뭐 농약이라든가 뭐 이런 화학물질들을 걸러내고 그것들을 이제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소 같은 거 소독을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기물이 들어있지 않다. 유기물이 뭐냐면은 농약이 유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초제라든가 이런 살균제라는 이런 것들이 제거된 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더래요. 일자적으로. 그러면은 뭐 염소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다 좋다 이거예요. 뭐 클로라미도 만들 수 있다 이거 뭐 크게 문제 안 돼요. 문제는 가격이 톤당 한 1,200~1,300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 6월 달에 1헥타에 60톤의 물을 하루에 쓴다고 하면은 하루에 쓰는 물 가격이 7, 8만원에서 크게 10만 원까지 간다 이거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돗물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수돗물이 쓸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쓰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세도 지역에 수경 재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싼 수돗물로 수경 재배를 하시던 분도 있어요.
근데 남들도 하고 싶은데 왜 못했느냐? 수돗물이 거기까지 안 들어오니까. 수돗물이 들어오는 곳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한 1,200~300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그다음 용토의 정화 방법 볼게요. 우리가 물을 갖다가 그냥 쓰느냐? 역삼투하법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질정화법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요. 역삼투하법은 농도가 낮은 곳으로 농도가 높은 곳 물이 흘러가는 현상이다. 뭐냐면은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이 진한 소금물이 있고 여기에 맹물이 있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막을 하나 막아놓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삼투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소금이 없는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소금이 많은 곳으로 막을 뚫고 들어가죠.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역삼투법이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첫 번째 역삼투법을 쓰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지금 뭐 논산이나 부여 같은 데 가면은 지하수 파면은 소금물이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이 역삼투법을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고 계시죠? 역삼투법? 잘 모르겠습니다. 역삼투법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필터 이만한 거 놓고 쓰고 있거든요. 필터 가격도 문제고 또 하나가 이게 좀 사람이 이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인건비 부담도 있어요. 이걸 역삼투합법을 쓰게 되면은 이 필터가 비싸요. 비싸고 앞에 이제 가드 필터라고 해서 이제 종이로 된 필터가 있는데 이 종이 필터는 잘 망가지거든요. 수시로 교환해줘야 되고 하는 관리 비용도 발생을 해요. 근데 그래도 역삼투합법을 쓰면서까지 수경 재배를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래도 수익이 이게 낮으니까 이걸 많이 했던 이것들이요. 지금 뭐 그리고 역삼투법은 하나가 제가 중동 갔더니 이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왜 중동에서 왜 쓰냐면은 저기 UAE나 카타르 가도 지하수를 파면은 소금물이 나와요. 그 소금물을 갖고 쓰는데 뭐냐면은 걔들 걱정이 뭐냐면은 물을 내가 100톤을 빼면은 역삼투법을 쓰게 되면 한 30~40톤만 농업용 쓰고 50톤, 60톤은 버리거든요. 근데 이 버린 물이 염도 농도가 진해져요.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삼투법 쓴 농장을 가보게 되면은 항상 물이 우리 정수기 쓰면 어때요? 물이 계속 빠지지 한쪽으로. 그거 똑같아.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여기 농도가 짙어지면 요걸 폐기한다고 됐죠. 그래서 소금물인데 얼마나 더 진해졌겠냐는 거죠. 2배, 3배 농도가 압축됐겠죠. 그다음 이온교환 수지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용수에 포함한 이온을 갖다가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을 갖다가 양이온, 음이온이 있어요. 그 양이온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렇게 교환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온 교환 수지로 갖다가 주로 우리 많이 쓰는 게 바로 소금을 많이 쓰더라고요. 소금을 갖고서는 양이온 치환으로 써요. 왜 소금이 제일 싸죠, 이온 중에서. 그래서 그걸 쓰는데 이것도 교환 수지를 교환해야 되는데 이 비용도 1헥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필터 값만 해도 1년에 한 400~500 정도 들어가요. 굉장히 비싸요. 이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수경재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온 교환 수지법이 있고 역삼투법이 있고요. 근데 중립법이 있는데 이거는 중립법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국내에서는 못 봤고 저기선 쓴대요. 중동에서는 이 중립법을 통해서 바닷물을 갖다가 식수로 만들고 농업용수로 써요. 예. 그 카타르 같은 데서는 카타르의 그 농업 관련해 갖고 제가 조사 사업을 갔었는데 정부에서 한 농장에 이 끓인 물을 갖다가 하루에 몇 톤씩을 공급해주는 농장에게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공짜로. 그래서 그때 이 중립법을 사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농장과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도시 규모로 물을 공급할 때 쓰는 방법이고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H를 이제 철분 제거 방법이 있는데 철분은 이제 물이 알칼리일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이제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농업용수로 쓰기 전에 산화시키면 어때요? 산화되고 난 물은 철이 없거나 적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철분을 제거할 때 뭐 pH 8에서 30초, 뭐 6에서는 한 100시간 정도 되는데 pH를 높인 다음에 물을 끓여갖고 물을 데펴서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상업용으로 쓰는 거 아직도 저는 못 봤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하고 있다, 할 수도 있다. 철분 제거법이죠, 이것들은. 그래서 철분 제거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온 교환 수지로 제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우리 부여 세도 같은 데는 이온수 교환 수지법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때 말씀드렸듯이 앞에 가드 필터 놓고 그 다음에 이온 교환 수지 놓고 하는데요. 이게 하여튼 얘도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를 접촉시켜서 이제 용질 제거하는 방법인데 포기법이거든요. 뭐냐면은 물을 갖다가 공기를 갖다가 빡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소랑 만나서 산화되겠죠. 그럼 철을 갖다가 가라앉히거나 필터를 통해서 버른 다음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작은 농장에서는 안 되고요. 여기 뭐 산화이론 염소 5점 망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뽑기 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철분 제거될 텐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물을 갖다가 위로 올리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넓은 이런 큰 피로 된 소재된 이렇게 이런 뚜껑 같은 게 있어요. 물을 흐르면 어떻게 돼요? 얇게 흐르면 산소랑 잘 만나겠죠. 산소랑 잘 만나면은 산화 어떻게 돼요? 철이 산화가 되겠죠. 산화가 된 물은 어떻게 돼요? 이 모래 필터를 통해서 내려가고 가게 되면은 철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온실이 만약에 10,000평이다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2,000평이다 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온실이 이제 산업화 대규모화가 되면은 이제 철이 많은 물들도 해결이 되는데 이제 온실이 작을 경우에는 아까 여기 있던 방법이죠. 앞에 거. 더 비용이 많이 비싼 거. 이온 교환 수지법. 요거는 이제 이온을 통해서 소금 집어넣고 해서 철을 땡긴 다음에 교환 수지에다 붙여갖고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건 비용이 비싸거든요. 같은 물을 만들 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돈 들어갈 게 이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이 비싸지 그렇게 큰 비용은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것들은. 그다음에 염소의 미생물 제거법 같은 그러니까 용소의 미생물 제거법은 이제 염소제를 쓰기는 하고요. 차염산토를 쓰는데 뭐 이제 염소라는 거는 모든 미생물을 다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미생물을 죽인다는 얘기는 식물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농장에서 염소 축적까지는 모르겠는데 염소를 잘못 써서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로 온실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청소가 완벽하게 하니까 이걸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이 안 할 경우에 염소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새는 염소 안 쓰고요. 주로 쓰는 게 과사수개토 약제를 많이 써요. 지금 위험하니까. 제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락스. 근데 락스는 비싸니까 화학약품 가게 가면은 순도가 20%에서 40% 되는 차염산 나트륨이 있었거든요. 요거 갖다 쓰다가 최근에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는 거의 다 과사수개토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소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티오화탄 나트륨 이거 수돗물에 쓰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중탄산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중탄산을 제가 양액 처방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본다고 했죠? EC? 그 다음 pH 보고 나서 고단 보는 게 중탄산이에요. 고단 보는 게 염소하고 나트륨 함량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탄산을 왜 보느냐? 우리가 대부분 지금 농장에서 뭐 했어요? 지하수를 쓰죠. 지하수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탄산이 들어있거든요. 지하수엔 탄산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땅에 탄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탄산이.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중탄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중탄산이 많으면 pH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 위로. 중탄산이 많으면. 중탄산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수의 pH를 측정했는데 중탄산이 많아서 높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아서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탄산이 많으면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으면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더 추가로 설명드릴 거지만, 그래서 중탄산을 보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중탄산은 일반적으로 이제 pH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식물체가 내가 양이온을 빨아먹었어요. 뭘 내놓을까요? 음이온을 내놓죠. 그 양이온 빨아먹었으면 음이온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음이온을 내놓으면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pH가 내려가요. 반대로 내가 음이온을 빨아먹잖아요. pH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산태 지수가 있어요. 음이온이죠. 인산 음이온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양이온이에요. 식물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땡겨 먹으면은 근권의 pH가 내려가고 칼슘하고 마그네슘 먹었으니까. 아, 플러스로. 네. 그다음에 내가 반대로 질산태질소나 암모니아 질산태질소나 아니 인산을 먹게 되면은 pH가 올라가요. 근데 이 중탄산이 있게 되면은 버퍼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분 음이온을 빨아먹건 양이온을 빨아먹던 변화가 작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버퍼 기능을 한다. 이것들은. 배양에 존재하는 일반 이온도 변하잖아. 중탄산은 pH 변할 수 있고요. 또 적당한 중탄산은 pH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중탄산이 얼마 있어야 되냐면 보통 30에서 50 ppm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중탄산이 많으면은 배지 pH가 올라가고, 그래서 중탄이 많으면은 칼슘과 마그네슘 결합해서 점적과를 막고, 그래서 중탄산을 우리가 전처리를 해야 되거든. 항상 우리가 공급을 할 때. 그래서 중탄산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배양의 pH가 높은 경우 산후 공급에서 pH를 낮추고 싶어도 중탄산이 많으면 아래와 같이 수산화기운이 나올 때 pH가 내려가지 않는다. 버퍼 기능을 한다니까. 버퍼는 뭐예요? 산을 공급해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걸 뭐예요? 버퍼라고 하죠. 이 움직이지 않는 걸 버퍼 기능이라고 해드려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중탄산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 중탄산을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물과 이산화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요? 산을 공급하게 되면은 얘가 뭘로 바뀌어요? 물과 CO2로 바뀌어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CO2는 바깥으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산을 공급하면은. 그러면 내가 중탄산이 많아서 pH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써서 pH를 내려요? 내가 양액을 탔는데 물을 원수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탄산 pH가 높은데 그 원인이 바로 중탄산이 많아서 pH가 높아. 그럼 내가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산을. 질산이라든가 인산을 공급해서 뭘 만들어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제거해버리죠. 그것들. 그래서 우리가 중탄산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 질산과 인산을 쓰는데 왜 인산 말고 질산을 쓸까요? 가격. 그렇죠. 첫 번째 가격. 인산이 비싸요. 두 번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원인인데 가격보다. 질산은 그러니까 질산태질소는 엄청 많이 넣어요. 우리가 비료량이 많다는 거죠. 인산은 상당히 적어요. 내가 얘를 교정하려고 인산을 넣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배양액의 인산이 어떻게 돼요? 몇 배가 늘어날 수도 있어. 근데 질산은요 몇십 킬로 때려 넣거든요. 내가 10kg 넣어봐야 5% 10%밖에 안 늘어나. 근데 인산은 내가 넣는 게 5kg 10kg인데 내가 50kg 10kg 때려 박으면은 비료가 2배가 돼버려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인산이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양액을 만들 때 우리가 양액을 조제할 때 그 인산 비료 양이 적기 때문에 내가 인산으로 pH를 조정해 버리면은 전체 비료에서 큰 혼란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조정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산을 써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뭐 특수한 경우 인산을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질산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중탄이 많을 때 뭐죠? 그러니까 애치기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된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것들이요. 우리가 그래서 용수에,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용수에 중탄산이 50ppm보다 많을 때에는 산으로 중탄산을 줄여준다. 그다음 반대로 중산탄이 30ppm보다 적으면은 pH가 변동하거든요, 심하게. 그래서 버퍼 기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탄산을 넣어주는데 중탄산 가리라는 걸 넣어요. 중탄산 가리, 칼리비료 있죠? 네. 거기에 중탄산이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넣어서 우리가 우정한다. 근데 중탄산 가리일 때는 어디다 넣을까요? A통, B통, C통? C통에 넣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중탄산 가리가 B통에 들어가면 응고가 돼요. 그래서 C통에다 넣게 되어 있다. C통에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탄산이 부족한 물은 거의 없고요. 중탄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늘 제가 누가 횡성에서 보내왔는데 봤더니 중탄탄이 한 20pp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kg를 C통, 제가 계산하니까 2.5kg를 넣으면 40pp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kg를 처방해서 여기다가 C통에 넣으라고 제가 보내줬거든요. 이들을. 그래서 C통에다가 중탄산 가리를 넣어준다. 이들이요.
그래서 이제 질산, 인산 볼게요. 세 가지 질산, 인산, 황산이 있는데 질산을 쓰게 되면은 질산이고 비료가 되죠. 그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와 질산태 지수가 되고, 그다음에 인산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인산 비료가 되죠. 황산을 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인산은 효과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질산을 사용하는 거 좋고, 그다음에 산을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 산해성화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중산산이 당량에다가 중화할 중산산이 ppm,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인데 50을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50 넣고 중산 단량 넣고 산해 당량이 뭔지 아시죠? 당량. C가 여기 볼게요. H가 분자량 원자량 원자값이 얼마예요? 1. 그러니까 질소가 얼마예요? 12. 그 다음에 이거 뭐 산소가 얼마예요? 16이죠. 16 곱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산의 당량이라고요. 요 당량 요거 집어넣으다가 산의 순도 뭐예요? 네, 100%짜리가 없죠. 우리 질산은 보통 60%짜리 쓰고 여기다가 60% 넣고 산의 비중을 넣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산의 무게가 나온다. 요거는 기말고사 때 한번 요건 한 번 더 이제 한번 하고요. 계산을 여기 있거든요. 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요거예요. 질산해 볼게요. 요게 뭐예요? 얘가 누구의 당량? 아니죠. 중산산의 당량. 중산산이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150ppm이니까 얼마를 줄여야 돼요? 50으로 낮추려면 100ppm을 줄여야 되죠. 여기다 100을 넣어요. 60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볼게요. 그 다음에 산의 당량 얼마? 요 앞에 거죠. 산의 당량 넣고 산의 당량 이걸 집어넣어 여기다 넣어요. 그다음에 산의 당량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 다음 뭐 나와요? 여기다가 산의 순도. 보통 우리가 질산은 60%, 인산은 85%, 황산 98%짜리가 많거든요. 여기다가 뭐래요? 비중이 뭐예요? 1ml당 몇 g이냐? 그러면 얘는 질산 1.36g, 인산 1.7g. 그래서 여기 하면은 우리가 밀리리터, 톤당 몇 밀리리터 넣어야 되느냐 우리 알 수 있죠. 이걸 왜 넣을까? 이거는 우리가 무게를 잴 때 무게로 안 재요. 비커로 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량 계산할 때는 이제 무게로 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넣을 때는 뭘로 해요? 비커로 받아드니까 부피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1ml의 질산은 얼마냐? 1.367g이다. 1ml의 인산은 1.7g이다. 1ml의 황산은 1.84g.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부피가 나오죠. 근데 여기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뭐래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죠. 또 100배액이니까 우리가 항상 희석해서 쓰잖아요. 뭐 50배면 50배 희석해서 50배 곱해주고 100배 희석하면 100배를 곱해줘요. 100을 곱해줘.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1톤에 몇 밀리리터의 물을 넣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여기 얼마예요? 1ml당 톤이면은 요걸 100배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6리터. 얘는 얼마요? 3.3리터. 얘는 얼마요? 4.45리터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건데 이게 인산비로 들어간 양을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얘는 12.6이죠. 그러니까 12.6인데 질산이 60%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6을 곱하면은 실제로는 뭐 5kg 정도, 5kg, 10kg 이하인데 나중에 질산태질소 들어가는 거 보면은 몇십 킬로씩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넣어봐야 물론 차이는 있지만 크게 막 벗어나진 않거든요. 우리가 비료 탈 때 몇 프로 오차 쓰는 줄 아세요? 이거 그냥 여담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몇 퍼센트 오차를 범위를 허용할까요? 20%. 왜? 그럼 대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고 아니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처방전을 만들 때 엑셀 돌려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오류가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질산을 넣고 싶으면 질산 가리를 넣잖아요. 그럼 가리가 붙잖아. 황산 가리 내가 가리를 넣고 싶은데 황산 가리면 어떻게 돼요? 황산이 붙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원하는 만큼은 이렇게 딱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양보다 오버되게 넣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양보다 더 들어가는데 다른 일정 부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한 20% 정도는 뭐 그냥 같은 비료다 보고 이제 처방을 좀 만들어 버리거든요. 대략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12.6kg 집어넣으면 우리가 말하는 오차범위 안에 그냥 대충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막 12.6kg 말고 20kg, 30kg 넣을 때는 비료량 질산태 지수를 조정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산가리 넣었던 거를 황산가리로 집어넣고 질산가리량을 빼버리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5kg, 5리터, 10리터 이렇게 넣을 때는 그지 않아. 그냥 대충 넣어요. 그냥 오차범위 20%라는 게 들어간다고 보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느 대학원가 세미나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에이, 그래도 대학원생들한테는 잘 맞춰서 넣으라고 하고 나중에 할 때는 대충 넣으라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비료를 찰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막 눈곱 봐가면서 막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에이 내가 조제할 때 오차범위 20% 잡아놓은 건데 뭘 여기 한 숟갈 더 들어갔다고 그렇고 한 숟갈 덜 들어갔다고 그런 거 아닌데 어차피 20%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내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넣어야죠. 이게 잘 재가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식하고 앞에 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이 당량을 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량을 하면은 분자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알아야 돼. 분자량을 알아야 돼. 분자량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원자가를 알아야 되죠. 원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소가 얼마인지, 수소가 얼마인지, 산소가 얼마인지 알면은 이게 다 나오죠. 그래서 원래 농업할 때는 이쪽 농업 하려고 하면은 화학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노래 불렀어요. 1, 3, 5, 7, 9, 12, 14, 16, 18, 24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원자량. 우리 옛날에 그거 딸딸딸 해서 20 몇 번까지 노래처럼 배웠었는데요.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아니요 외울 필요는 있죠. 네. 우리 그 원자식 우리 머릿속에 외우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참 저기 공부할 때는 우리 무슨 그 학교에서 그 유기화학 이런 거 배울 때 분자를 안 알려줘요. 그냥 딱 던져놓고서는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다 이렇게 써서 해야 돼요, 다들. 그래서 20번까지는 24번까지는 다 그냥 외우고 있으라고. 그다음 중탄살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탄산칼슘하고 중탄산가리가 있는데요. 이거 집어넣고 있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중탄산가리를 좀 더 이용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가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pH를 1만큼 변화시키는데 물 1리터당 중탄산가리를 2g 넣는다. 그러면은 2g 넣으면은 1톤이면은 얼마예요? 뭐 2kg가 되겠죠. 근데 이거 pH로 보지만 저희는 이것도 보지만요. 주로 저희가 할 때는 뭘로 한다? 중탄산의 양을 보고 이제 조절을 해요. 중탄산의 양을 아까 보면은 얘는 2g인데 이건 뭐예요? 얘를 이 앞에 거 있죠. 이 앞에 것을 대충 계산했더니 한 2g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다음에 탄산칼슘이나 중탄산가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양액에 칼륨이나 칼슘이 증가함으로 배양에 넣는 기로량을 조정한다. 뭐 맞긴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20ppm인 사람을 40ppm, 45ppm으로 했는데 몇 킬로 됐죠? 2.5kg라고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조정하진 않아요. 그 정도 갖고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냥 중탄산가리 별도 용기에 넣고 히터탱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혹은 용수탕에 미리 넣어두고 황산염이 있는 농수탱크 넣으면 pH 때문에 침전이 생기므로 피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중탄산가리는 별도의 농기에 그래서 별도 용기 뭐 어디다 들어가는 거예요? 히터탱크가 뭐예요? 믹스탱크 말하는 거죠. 솔밸브에서 A통 탱크 들어오고 원수 탱크에서 들어오면 그 물이 희석되는 것을 우리가 믹서 탱크를 히터 탱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어떻게 돼요? 용루탕에 미리 넣어서 들어가게 하라. 그 뭐예요? 히통이나 통을 하나 만들어서 솔밸브 달아갖고 100배 희석시켜서 공급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요. 아니면은 원수 탱크에 넣으라고 하는데 원수 탱크에 넣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요 중탄산가리는 C통에다 별도 사용한다. A통에 넣으면 큰일 나요. A통에 넣자마자 응고가 되고 B통도 조심스럽다. 좀 응고가 될 확률이 높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C통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근데 중탄산가리를 쓸 정도로 중탄산이 낮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흔하지는 않다. 제가 보면은 거의 뭐 제가 아는 농장 중에서 한 2-3개 농장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제가 아는 농장이 전국에 뭐 한 번이라도 거쳐간 농장이 1000개도 넘을 텐데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보니까 완주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지하수가 그다음에 횡성 쪽에 좀 있는 것 같고 당진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김제나 이런 데 전혀 없고 같은 완주랑 김제랑 붙어 있는데도 완주에서만 좀 일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요 의미는 뭐다? 키통을 얘기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번에 한번 고치려고 그래요. 뭐냐면 혼합 탱크라고 하고 어떤 시터 탱크라고 하고 어떤 믹서 탱크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용어가 헷갈려갖고 뭐 믹서 탱크로 하나로 다 교체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 왜냐면 이거를 제가 만든 게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서 조금씩 만든다 보니까 만들 때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져갖고. 그 다음에 중탄산염 간이 측정법이 있는데요. 이 측정법은 그냥 알지 마세요. 그냥 이건 저희가 베스트셀러도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실험실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건 그냥 중탄산 같은 경우는 이 용품 사기가 돈이 더 들거든요. 이거 차량 상태로 사야 되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저기 6, 7만 원 내면은 저기 분석센터에 다 분석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모으니까 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거 하면은 중탄산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7만 원 내고 하시는 게 낫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요것이 이제 실험실에 있으면은 요거 시약 넣어갖고 이거 떨어지는 거 보면 좋은데 저희가 뭐 실험실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위가 뭐해서 와트는 단위가 뭐예요? 미터 제곱세, 그러니까 면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초과 뭐 초당 얼마라고 줄은 이제 누적 관념이기 때문에 뭐 그냥 단위는 없어도 돼요. 센티제곱미터만 표시해주면 되는데 면적만 표시해주면 되는데 그 시간은 표시할 필요 없죠. 100줄이라는 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00줄의 에너지가 뭐 제곱미터당 센티제곱미터당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농도표기법을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개별 양분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표기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뭘까? 퍼센티지가 있죠. 그 다음에 ppm이 있어요. 뭐 ppm이나 퍼센테지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얘는 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지하고 ppm 뭐다? 무게다. 무게. 예. 미리몰은 뭐예요? 무게가 아니에요. 농도의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입자의 개수의 개념이다. 미리몰. 미리이꼴럼도 얘하고 차이가 있는데 얘도 입자의 개념이고 얘도 입자의 개념, 입자의 개수 개념이거든요. 얘는 뭐다? 무게의 개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1kg에 1%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1g이 들어있는 거죠. 1kg에 1%면 10g이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면 1리터에 1ml가 됐으면 몇 %예요? 그것도 1%죠. 1리터에 1ml가 있으면 0.1%인데요. 실수로.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ppm을 이제 비로해서 이제 ppm, 그러니까 얘가 무게가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계산하죠. 1리터의 물에 뭐 0.04g이 들어있으면은 뭐 400 ppm 들어있다는 거죠. 1kg에 0.04% 들어있으면 400 ppm이라고 표시해요. 이것들하고 미리이꼴롬은 뭐냐면은 얘는요 전기량이에요.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이가예요, 일가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학생들 칼슘 이가, 일가? 이가예요. 나트륨은 몇 가요? 일가죠. 그러면 얘는 뭐냐? 이온의 개수 뭐예요? 칼슘은 2개가 붙죠. 수소 이온이. 그럼 뭐예요? 이가 이온이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칼슘이 양이 나왔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것들은 이 미리꼴롬으로 가면은 미리몰은 그러니까 1ml이라면 그러니까 칼슘이 1ml이 들어있어. 그러면 어때요? 미리이꼴로 가면은 2ml이꼴로 간다. 당량이라고 당량. 예. 그다음에 실제로 다량 원소에서는 유럽에서 미리이꼴로 쓰고 그다음에 미량 원소는 ppm을 쓴다. 그러니까 미리몰이라는 미리이꼴로 쓰는데요. 주로 미량 원소는 ppm을 사용한다. 그래서 얘하고는 이온이 이가 이온이면 곱하기 1을 해주고 3가 이온이면 곱하기 3을 해주고 1가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얘랑 1가 이온이면 얘랑 같아. 2가 이온이면은 요거에다 곱하기 1을 해줘야 요게 나오래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하나 알려드 시험 문제도 낼 건데 기말고사 때 뭐냐면은 이건 시험 범위 아니 이번에. 근데 우리가 EC를 측정하고 EC를 측정을 해요. EC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석센터에 가서 양이온 음이온 분석을 해왔어.
근데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모르죠. 나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최소한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있다. 뭘로 하면요, 이 C를 측정하고 이 미리꼴록으로 계산하면은 이 물의 이 C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C 측정을 안 해도. 근데 내가 측정한 이 C와 이걸 계산해서 이온 농도를 계산한 거랑 비교해봤는데, 내가 계산했던 예로 내가 이 C 측정했더니 5가 나왔는데 이걸 계산하니까 3이 나왔어. 그럼 이 분석 자료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뭐 제가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막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분석했다가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는 이 C랑 양이온 농도랑 안 맞는데 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는. 나는 이 C는 정확하잖아. 얘는 아니. 그럼 얘가 안 맞는 거죠. 얘가 분석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공부 좀 하면은. 이거는 오늘은 안 알려드리고 다다음 시간 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해보고는 이거는 애워놓으면 좋아요. 제가 이걸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아까 표면에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계산한 거 제가 따로 한 파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하나. 퍼센테이지 온도는 100g 쪽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무게라고 했죠. 얘가 100g의 물에 10g이 들어있으면 10%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물 80g에 K는 그러니까 질산가래 20g 녹았을 때는 질산가래의 농도는 약 20%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다음에 몰의 농도를 보게 되면은 퍼센테이지 몰을 볼게요. 퍼센테이지 몰을 보게 되면은 1리터에 들어가는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뭐예요? 분자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1리터에 1몰이 들어있다. 1몰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산하고 인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분자량이죠. 분자량. 그런데 분자량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른데 물에 넣어가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1몰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산 1몰, 그러니까 분자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산태의 무게가 1몰의 농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1몰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무게는 아니죠. 그러니까 분자량 1분자량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 보고 1몰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러면은 K는 볼게요. 얘가 40, 12, 6, 38, 48 더하면 100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리터에 101g이 들어니까 1리터에 101g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1몰이라고 하죠. 근데 10리터니까 어떻게 해요? 0.1몰이고요. 만약에 100리터에 이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0.01몰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1g이 1리터의 물에 들어있다 몇 그램? 몇 몰? 1리터에 들어있으면 1몰. 그러니까 이 분자량이 들어있으면 1몰이에요. 101g이 2리터의 물에 있으면 몇 몰? 0.5몰. 그러니까 이 분자량이 1리터에 들어있으면은 1몰. 2리터에 있으면은 0.5몰. 10리터에 들어있으면 0.1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그램이 절대 무게죠. 절대 개념이잖아요. 얘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1몰이 다 달라요. 퍼센트 정도의 예시에서 예. 온도가 25%가 되는 거 25%다 있죠. 잘 붙이겠습니다. 25%.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100g에 들어있죠. 용 얘기잖아요. 여기 조심하세요. 물이 80g이고 이게 20%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만약에 여기 물이 100g인데 20g을 들어서 120g이 됐으면은 20%가 아니죠. 또 줄죠. 그러니까 용액이라는 건 물과 섞여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용액은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바로 질산가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100g으로 보고 그 안에 물이 20g 들어있으면은 20%의 질산가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있잖아요. 질산태하고 질산태 지수하고 포타슘 요 가리가 있잖아요. 요게 100g에 물 80g 이거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왜냐면 똑같이 하나잖아. 이 가리 하나, NO3 하나 똑같이 들어있죠. 우리가 분자량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똑같이 하나씩 들어있죠. 입자 하나잖아요. 하나씩이잖아요. 하나씩이잖아요. 무게는 달라도 뭐예요? 하나씩이잖아요. K와 원소는 하나씩이잖아요. 그죠? 몰은 같죠. 20g에 그러니까 20g은 뭐 얘가 몇 g이 되든가 얘는 똑같죠. 하나씩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요. 얘는 입자의 개념이라 했어요. 몰은 입자의 개념. 예. 입자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6.02 곱하기 10에 23g. 23 뭐예요? 입자가 6.02 곱하기 10에 23개가 바로 1몰이라고 했어요. 그게 모인 게 바로 무게. 이게 뭐 그것들. 그러면은 아이고 한번 더 할거예요. 그럼 노르말 농도라고 미리콜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규정 농도라고 몰 농도 이게 규정 농도라고 하는데 노르말 농도라고 하거든요. 노르말 뭐 미리콜롬이라고 하는데 원자가가 1일 경우 아까 일가 이온은 뭐라고요? 몰 농도와 규정 농도가 뭐라고 규정 농도가 미리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르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규정 농도를 노르말 농도라고 하고 미리콜롬이라고 하거든요. 미리콜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몰 농도와 같다. 1가일 때. 근데 어떻게 해요? 2가면 어떻게 돼요? 몰 농도의 2배가 된다고 하죠. 곱하기 1을 해줘야 된다. 3가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3을 해준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C는 노르말 농도 또는 규정 농도 같은 거거든요. 노르말 농도나 규정 농도예요? 아니면은 몰 농도예요? 이 C는 물론 노르말 농도죠. 그러니까 이 C는 저기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는 전자가 2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C 측정은 뭘로 한다? 바로 규정 농도 노르말 농도. 그러니까 규정 농도 노르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규정 농도란 노르말 농도로 한다 이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규정 농도로 이걸로 우리가 비료량 예로 계산하죠. 이 C 계산할 때는 이 C를 측정할 때는 몰 농도가 아니라 바로 규정 농도 또는 노르말 농도라고 불리는 이걸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가냐 2가냐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규정도는 몰 농도 곱하기 이온가. 그래서 2가 이온이면 곱하기 1가면 1. 그래서 1가일 때는 규정 농도와 몰 농도가 같고 2가일 때는 몰 농도에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고 칼슘은 몇 가? 2가. 가리는 포타슘은 몇 가? 칼슘은 가리는 1가. 그러니까 가리는 똑같죠. 규정도 몰 농도가. 칼슘은 곱하기 2를 해줘야 노르말 농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규정 농도는 우리가 미리콜롬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리콜롬이라고 하고요. 이콜롬 일단을 하고요. 당량수를 나타내므로 뭐 이거는 N은 노르말 농도 이게 N이 노르말 농도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르말 농도 미리콜롬 뭐 그다음에 규정 농도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쓴 말은 노르말 농도라고 제일 많이 써요. 저희 들을 때는 규정 농도라는 건 사실 저도 이쪽 하면서 알았지. 그 전에 저희는 제가 그러니까 저 대학에서 배울 때는 노르말 농도라고 했었거든요. 노르말 농도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좀 한글로는 규정 농도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원소를 배웠기 때문에 노르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미리콜롬이라고 하고 그랬었는데요. 규정 농도에는 1000분의 1로 배양액 중 영양소가 농도가 낮기 때문에 미리콜롬을 많이 쓴다. 그래서 1리터에 질산가리가 101g 녹아있을 때 당량은 101g. 그러니까 뭐요? 분자량은 101g이에요. 분자량이 100g인데 이거를 이제 리터당 2콜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리터는 뭐래요? 1000mg이죠. 1000배로 나눠야 되니까 그것들을. 그러니까 희석된 게 1리콜롬은 2콜롬의 뭐다? 1000분의 1이죠. 이게 농도가 그러니까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뭐 당장은 이게 한 번에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년에 다 할 건데 이거 하게 되면 장점이 우리가 여기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저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방면에 유명한 컨설턴트들이 있거든요. 뭐 배보 씨, 박모 씨,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 이거를. 나중에 계산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150만 원짜리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 단위를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비료를 하시면서 처음 드셨죠? 그냥 그람만 다셨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크라임 걸 때 이제 딱 봤더니 이상하단 말 그러면 어때요? 이거 계산해갖고 이거 노르말롱도 계산해갖고 야 내가 계산해봤더니 이 시가 5가 나와야 정상인데 네가 한 거는 막 8이야 아니면 3이야 그러면은 야 이거 네가 잘못한 거 같은데 이렇게 딱 한번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랬어. 오늘은 단위만 조금 할 거, 단위도 맛배기만. 예, 맛배기만. 예. ppm은 뭐예요? 100만 분의 1을 얘기해요. 뭐예요? 이거 비료의 미래 함수이죠. 이거는 몰랄농도나 노르말농도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우리 ppm은 그냥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칼슘이 됐던 뭐가 됐던 그냥 무게가 그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질산가리가 101mg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1000분의 1g이잖아요. 그러면은 1리터에 했을 때 ppm으로 하게 되면 101 ppm이다. 이거를 100만 분의 1이니까 이것들이요. 미리그램이 몇 g이에요? 미리그램이 1g이 1000분의 1g이죠. 1000분의 1g. 그러면은 101g은 뭐예요? 0.101g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0만 분에 따르면 101 ppm 정도 나온다. 그럼 우리 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101 ppm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면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곱하기 100을 또 해줘요. 왜 해줄까요? 우리 100배액을 쓰니까 농축액을 쓰잖아요. 저거는 물이 예를 들어 1리터에 저만큼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는 비료를 어떻게 해요? 저거에 100배를 타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기 하나 그 반학기 동안 한 거 쭉 한번 넣고 나가려고.